은행이나 공항에서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이분들 월급을 국가가 아니라면 누가 주는 걸까요? 진짜 책임자는 누구일지 오늘 바로 이 청원경찰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복장만 보면 당연히 경찰관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일반 경찰관은 신분이 좀 다릅니다. 이 익숙한 모습 뒤에 어떤 특별한 정체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정식 명칭,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기관에서 우리 경비를 맡아주세요 라고 청원해서 배치된 경찰인 거죠. 뭐랄까, 민간 경비원의 몸에 국가 경찰의 권한 일부를 딱 이식한 그런 하이브리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민간이 고용하지만 공권력을 행사한다니 정말 독특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특별한 경찰은 도대체 누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곁에 오게 되는 걸까요? 법에 정해진 장소들을 쭉 보니까 어떠세요? 바로 감이 오시죠? 공항, 은행, 방송국, 큰 병원들. 전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고 또 안전이 정말 중요한 핵심 시설들입니다. 바로 이런 곳들의 보안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원주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시설에 경찰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월급부터 모든 경비를 책임지는 일종의 고용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치 과정을 보면요. 이 청원경찰 제도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시작은 민간, 그러니까 청원주가 신청을 하죠. 하지만 모든 단계마다 경찰, 즉 시도경찰청장의 결정과 승인이라는 공적인 필터를 거쳐야만 해요. 그냥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과 사의 합작품인 셈입니다. 자, 민간이 고용하고 경찰이 승인한다.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 구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들의 진짜 상사는 누구일까요? 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주는 건 민간 고용주, 즉 청원주인데 이분들은 경찰 권한을 쓰잖아요. 그럼 청원주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공익은 과연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 구조를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왼쪽의 청원주는 고용주로서 월급도 주고 매일매일의 업무를 감독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경찰청장이 배치와 임용을 최종 승인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최종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민간이 내지만 실질적인 통제권은 국가가 쥐고 있는 이중 구조인 겁니다. 바로 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라는 게 국가가 통제권을 주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권한이 없다면 청원경찰은 그저 고용주의 사설 경호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 때문에 청원경찰은 항상 공적 책임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만약에 고용주, 즉 청원주가 이 명령을 무시하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경찰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범위는 꽤 넓으면서도 명확합니다. 청원경찰의 근무 태도나 규율 같은 것도 감독할 수 있지만 법이 가장 예민하게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바로 무기입니다. 총기나 탄약 관리,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니까요. 그만큼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협조 요청이 아니에요. 법으로 보장된 아주 강력한 명령인 겁니다. 만약 청원주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명령을 어긴다? 법은 아주 가차없이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게 겨우 5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표에 그 진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과태료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죠. 다른 일반적인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하지만 총기, 실탄, 분사기 같은 무기와 관련된 명령을 어기면
그냥 예외 없이 최고액인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겁니다. 국가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금액 차이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민간이 돈을 내고 운영하는 조직이라도 총을 들고 있다면 그 조직은 반드시 국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이 과태료 규정은 그 원칙을 지키는 뭐랄까 최후의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청원경찰 제도는 민간의 필요성과 공공의 책임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치를 아주 절묘하게 조화시킨 제도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꼭 필요한 곳에서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민간의 자본과 국가의 공권력이 만나는 지점, 청원경찰은 그 아주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둘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물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지켜나가야 할까요?